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저는 지금 출장을 지리산 산청 쪽에 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차가 많이 막혀서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올라오는 길은 한 4시간 조금 넘으면 집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너무 길고 지루한 시간을 계속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좀 주절주절 떠들면은 시간이라도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매번 그랬었지만 펜션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는 제가 고정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를 방향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서 안전하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청이 정말 참 멀긴 머네요. 제가 2주 전에는 거제도를 다녀왔었는데, 물론 운전을 해서 이제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참 오래간만에 거제도를 다녀와서 그런지 멀다고 느꼈었는데, 산청도 역시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서 운전을 하는 게 체력이 돼서 그랬는지 뭐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한 40이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제 운전을 하는 직원을 둬서 운전을 좀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제 운전을 하는 이제 직원이 운전을 맡았었죠. 그리고 그 친구까지 다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혼자서 컨설팅을 하러 다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이제 해서 그런지 많이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뭐 여간에서는 뭐 경상도 정도면은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일정이 좀 밀려서 1박을 하고 올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해도 어제는 양평 출장을 다녀왔고, 오늘은 지리산, 내일은 뭐 이제 개인 또 업무를 봐야 될 것 같고 상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양양으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춘천에서 또 창업하시는 분을 이제 컨설팅하러 이제 첫 답사를 떠나게 돼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 이런 스케줄로 계속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컨설팅을 뭐 주말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 시간이 안 된다면야 제가 일정을 바꿔서라도 주말에 컨설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정말 가급적이면은 주말에는 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바쁜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평일에는 이렇게 매번 지방에 출장을 다니고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말 정도에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업무 시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또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핸드폰이 2개입니다. 하나는 제 가족들하고 정말 몇몇 지인들만 알고 있는 제 개인 폰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폰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폰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정말 한 7시, 아침에 7시나 7시 반, 그때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8시, 9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른 시간이나, 제 업무가 스스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저녁에 한 7시 정도 이후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그 비즈니스용 폰은 꺼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주신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근무 시간이라고 해당하는 9시에서부터 저녁에 한 6시나 7시 정도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 시간이고 낮 시간이고 아침 시간이고 컨설팅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전화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운 전화인데 굳이 그런 거를 안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한 7, 8년 정도 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낮이고 밤이고 오는 전화들은 다 받았었는데, 언젠가서부터 제가 이제 여러 권의 펜션에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내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책도 운 좋게 제가 사실 그렇게 필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책이 나름 몇몇 서점사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 제가 상대를 해드려야 되는 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제 고객분들한테도 글쎄요, 한 10통에서 한 20통 정도는 계속 전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전화 외에 새롭게 상담을 해달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출장을 다니는 시간 외에도 사실 전화 때문에 조금은 좀 시달리는 편이죠. 물론 피곤할 때는 시달린다는 표현이지만 아무튼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에도 항상 이어폰을 스피커폰이죠.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편인데, 그렇게 전화기를 놓지 않고서 평일 오전 시간 또는 이제 오후에 6-7시간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렇게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른 시간이나 저녁 시간까지 전화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전화를 주실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근무 시간 내에 전화를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보니까 아직도 한 250km 정도 남았네요. 오늘은 저녁에 들어가서 정말 혼자서 맥주 한잔을 하던 소주 한잔을 하던 술 한잔 하고 그리고 푹 잠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떨어졌으니까 운전에 좀 집중하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야 되겠네요. 갑자기 차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몇 년 동안 그 운전을 해주는 직원을 둬서 이제 운전을 시킨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반자율 주행 차가 나왔죠. 저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악셀도 떼고 핸들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쭉 정해진 속도에 맞춰서 앞차 뒤차 간격을 다 유지하면서 스스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차 정도만 있어도 이 지방 출장 다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차가 이제 2대가 있는데,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이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합니다. 이제 이 차가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한 21km, 고속도로에서 한 22km 이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연비가 정말 좋아서 차를 오랫동안 이 차를 갖고 다니긴 했었지만, 이제 차가 굉장히 좀 낡았어요. 그래서 다른 차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구입하는 차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차만 있으면은 뭐 고속도로에서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고, 조금 복잡해지면은 뭐 제가 직접 운전을 해도 되니까요. 저도 지금 산청에서 그 단성 IC인가 거기서 나와서 지금 거의 130km 이상을 직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자율 주행을 맡기면은 편하죠. 아마 2020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지금도 모하비나 펠리쉐이드나 K7, K9 이런 차들이 그런 반자율 기능을 이제 넣어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내년에 또 그랜저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뭐 기능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차를 구입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더 들고, 그리고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점점 커지면서 더 좋은 외제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지방을 가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자동차가 퍼지면서 이 외제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다양한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차도 또 멋지기도 하고, 그만큼 또 가격이 나가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 아니라 장거리 주행이 많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제조사 차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망가지고 나서 센터에 보내는 것도 일이었었고, 그리고 그 차를 수리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그 차를 가지고 오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다음에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냥 현대나 기아차로 해서 쓸만한 차 그냥 한 대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역시 너무 지루해서 주저주저 혼자서 떠들어 왔습니다. 어제 상담한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어제 이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펜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지인분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펜션을 운영을 하면서 뭐 매출이 뭐 한 8, 9천만 원이 이제 찍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력이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멋진 건물 하나 져놓고 그 정도의 매출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지인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대단하지 않은 그런 펜션인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뭐 냈고 그랬으니까, 뭐 본인도 뭐 펜션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스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매출을 얻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 설계도면을 본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분의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상으로 뭐 객실 몇 개를 만들고, 뭐 어디 위치에서 객실 몇 개를 만들고 스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럼 뭐 한 1억 이상 벌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펜션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위험하게 출발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펜션이라는 거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객실이나 객실의 외부, 내부, 프리시설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멋진 바닷가 앞에서 아주 멋진 펜션을 운영하면서 예약률이 높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펜션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펜션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만 갖춰져 있다면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자의 생각,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더 운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약 1시간 정도를 더 가야 됩니다. 오늘은 한 9시 정도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산청에 펜션에 도착을 해가지고 펜션 사장님과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펜션을 답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바로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벌써 밤이 다 됐네요. 오늘 제가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산청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도 역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화성휴게소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이제 경기도까지 왔네요. 이제 앞으로 한 50분 정도만 운전을 하면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서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예정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서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집까지 한 30분 정도면 이제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 게 컨텐츠가 될까 싶기도 한데 매번 제 채널에 뭐 펜션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나름 뭐 조언이랍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펜션 사업자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또 운전을 하고 또 돌아가는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에 남겼습니다. 이제 서서울 톨게이트가 다 다가왔으니까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